오후의 사무실은 졸음을 자아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벌써 3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약을 끊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심장은 드디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나른한 오후를 만끽할 수 있었지만 책상 위의 파란색 서류철은 졸음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며칠 전 그녀는 회사 아래층에서 차이수라는 젊은 의사를 마주쳤다. 사실 마주쳤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상대는 분명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을 게시물 기록을 든 차이수는 그녀에게 DEA라는 약물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려고 했었는지 물었다. 저도 눈치챘어요. 이론적 근거도 있고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료만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증인으로 참석해줄 의향이 있나요? 그녀는 그의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보라색이었고 햇빛 아래에서는 투명한 수정처럼 빛나며 약간의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순교자의 두려움 없는 용기로 가득했다. 그가 말했다. 좀 더 완곡한 부탁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DEA에도 부작용 같은 건 없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 분명 무언가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방금의 부정이 그다지 확고하지 못했다거나 또 상대방이 예리하게 그것을 눈치챘다는 점 말이다. 그날 이후로 젊은 의사는 자주 그녀 주변에 나타났고 동료들은 농담 삼아 50살의 사랑이 찾아왔다며 퇴근만 하면 문 앞에 멋진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이 찾아와? 그녀는 동료들의 지나친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전설 속 멋진 젊은이가 가끔 기다리는 동안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곁에 있던 예쁜 아가씨와 나누어 먹는 것을 보지 못한 걸까?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아가씨는 항상 쑥스럽게 그녀를 향해 웃었고 멋진 젊은이는 손을 들어 시원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의 무모한 행동을 질책한 적도 있었고 진지하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순진한 이상은 품지 말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녀가 보기에는 이 젊은 의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결국은 바다에 돌 던지기일 뿐이었고 심하게 말하면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다. 더구나 일반인들이 왜 그의 말을 믿겠는가? 고작 그 자료들과 몇 명의 증인만으로? 괜찮아요. 차이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모두가 믿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건 기자회견이 열리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DEA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여전히 마음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을 보고 차이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적어도 선생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DEA 사용을 줄이도록 권해주세요. 그 부작용이 게시물에 나온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는 결코 낙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건 선의의 충고였다. 그녀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선이 다시 책상 위로 돌아가니 파란색 서류철이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가 들어있었다. 수많은 실험과 분석,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알 수 있었다. 젊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그 흑금색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감하고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옛일들이 많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요즘 닥터 허는 자주 차씨 가문이 휘명실을 떠날 때의 장면을 떠올렸다. 찰리는 겨우 5살이었지만 이미 의사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의사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는데도 말이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습관적으로 약을 꺼내 입에 넣고 힘겹게 물컵을 들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이상 증상은 단지 피로 때문이며 곧 나아질 것이라고 암시를 걸었다.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약이 입안에서 사라졌다. 거의 그와 동시에 익숙하고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닥터 허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심장 문제는 그중 한 가지 부작용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아요. 고집스러움은 차이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꼬리표였다. 이런 고집스러움은 그의 의사로서의 어진 마음에서 나타났고 잠을 자지도 쉬지도 않고 조사를 할 때도 드러났다. 최근에 찰리를 본 것은 병원 입구에서였다. 그때 그는 막 수술실에서 나와 약을 하나 삼키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창문을 통해 서둘러 지나가는 차이수를 보았다. 살이 빠졌네. 그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잘못 추측한 게 아니라면 그 얼굴엔 지금 분명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친 흔적이 있을 것이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진실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닥터 허는 잠시 멍해졌다가 정신을 차렸고 손의 떨림은 어느새 줄어들어 있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예리한 보라색 눈동자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눈빛은 맑고 또렷했고 핏발도 없었고 웃음기도 없었으며 오직 실망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수술대에 섰던 장면들도 하나둘 떠올랐다. 일부는 진지했지만 또 일부는 농담조인 스승님, 닥터 허라는 소리가 귓가에 끊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런 기억으로 상기할 필요도 없었다. 언제든지 그는 자신이 차이수를 초대했던 초심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차이수의 사람을 구하려는 집념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천재는 의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곧 모든 것을 잃을 처지였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차이수의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렸다. 말투에는 피로가 감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볍고 자연스러웠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호하게 응이라 대답하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몸을 돌려 어색하게 화제를 바꿨지만 무의식적으로 손을 흰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난 여기 너무 오래 머물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으면 리치바로 날 찾아와. 1세대 DEA 부작용 해독제 개발이 끝나기까지 최소 5일은 더 걸릴 거야. 그동안 난 그 바에 있을게. 해독제가 완성되고 나면 번거롭겠지만 모두를 해산시켜줘. 당분간 긴 휴가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대기해줘. 그런가? 네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아보카도거든. 아직 있네.